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제는 서브셋 썸 문제예요. 서브셋 썸 문제. 이건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8, 6, 7, 5, 39. 그 다음에 어떤 합 S를 또 입력을 주는데 S는 여기서는 15라고 할까요? 15.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브셋 썸이니까 A라는 집합에서 몇 개의 원소를 골라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죠. 그 부분 집합에 들어있는 합이 15가 되도록 뭔가 A 집합에 들어있는 값들을 뽑아서 합해서 15가 되는 그런 부분 집합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여긴 여러 개가 있어요. 15가 되려면 우선 어떤 거 뽑을 수 있어요? 어떤 8하고 7을 뽑으면 합이 15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5하고 10을 뽑아도 되겠네. 그 다음에 또 7하고 5하고 3을 뽑아도 15가 되죠. 그 다음에 6하고 9를 뽑아도 15가 되네요. 답이 지금 4개나 존재하는 거죠. 뭐 4개를 다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이 되는 아무 하나만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리스트가 주어져 있으면 그 리스트에 어떤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합이 최대가 되는 최대 구간 합 구하는 문제를 우리 뭐 디바이드 앤 컨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약간 다르죠. 이게 연속된 어떤 값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집합이기 때문에 순수에 상관없이 그냥 몇 개의 값을 선택해서 어, 합이 S가 되는 그러한 부분 집합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몇 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8을 부분 집합으로 뽑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6도 마찬가지로 뽑거나 안 뽑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총 n개가 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예요? 각각이 뽑히든 안 뽑히든 그러니까 총 2의 n승계의 부분 집합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의 n승계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 예제에선 답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집합 2n승계를 다 일일이 만들어서 거기 있는 합이 여기 있는 15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2n승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서 체크하는 거는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잘 되진 않는데 이거를 그냥 비효율적이지만 결국은 2의 n승계를 경우에 따라서는 다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백트래킹으로 한번 해볼게요. 백트래킹이니까 뭐예요? 모든 경우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뒤지다가 어떤 경우가 안 되면 다시 백트랙해서 다른 경우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느 거 하나를 빼고 다른 원소를 그 부분 집합에 넣어서 또 되는지 보고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subset sum 1을 한번 해볼까요? 1은 뭐냐면 A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몇 개를 뽑아서 합 S를 만들 수 있는지 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if S가 0이다. 0이란 건 뭐예요? 어, 뭔가 아무것도 안 뽑아도 0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true return 하고요. 만약에 else if s가 0보다 작다는 거는 합이 없다는 뜻입니다. false. 합을 현재 못 찾았다. 합을 마련할 수 없다. 또 여기에 else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뭔가 s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A에 들어있는 몇 개의 원소를 골라서 그 합이 S가 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아무거나 하나 뽑아요. 픽 Z를 하나 뽑습니다. 뭐로부터? from A로부터. A로부터.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AI라고 그래요. 뽑힌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Z를 이제 뭔가 하나 선택했는데 이 우리의 해가 이 AI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포함해서 뭔가 S를 만들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고 이제 다른 애들을 뽑아가지고 S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답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때는 하여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AI를 뽑든지 안 뽑든지. 뽑아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뽑아서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둘 다를 차례대로 해보는 겁니다. 우선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뽑는 경우는 subset sum 1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A에서 이 Z를 제거하고 뽑았으니까 합은 어떻게 돼요? 합에 AI만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Z만큼 합을 빼주고 그 빼준 합만큼 나머지 원소들을 갖고 뭔가 뽑아서 만들 수 있는지를 서브썸 1을 또 자기 자신을 불러서 불러주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리턴돼서 with에 저장되고 without, wout은 뭐냐면 안 뽑아서 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뽑았으니까 포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Z를 포함 안 하고 S를 그대로 주는 거죠. 그쵸? 이제 Z는 뽑히든 안 뽑히든, 안 뽑히든, 고려 대상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제외되는 거고, 뽑히는 경우에는 합에서 Z만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뽑히지 않으면 그냥 S를 그대로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W 아웃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리턴. 뽑아서 뭔가 답을 구성할 수도 있고, 뽑지 않아서도 답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면, 하나가 참이면, with or와 without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니까 or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하면 모든 2의 n승계를 다 뒤져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답은 내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약간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의 값들이 집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subset sum 2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 경우에는 a와 인덱스 i와 합 s를 주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a0부터 따다다 i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뭔가 합이 s가 되는 서브셋을 찾아서 있으면 true를 리턴하고 없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맨 처음에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면 돼요? subset sum to a의 원소 개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만약 if s가 0이면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return true 똑같고 else if s가 0보다 작거나 또는 i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이거나 s가 0보다 작거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return false를 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건 뭐죠? s가 양수이고 a의 리스트에 뭔가 고려할 원소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을 몇 개를 또 조합해서 이 s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AI, 특정한 AI가 선택될지 말지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는 거죠. AI를 뽑아서 뭔가 S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처음에 subset sum 2를 부르죠. 자기 자신을. A를 뽑았으니까 A0부터 AI-1까지만 가지고 이제
어떤 합을 만들어야 되냐면 AI를 뽑았으니까 S에서 AI를 뺀 그 합만큼으로 만들어야 되죠. AI를 뺀 나머지 원소들을 가지고 다시 어떤 합을 만들어야 되냐면 AI를 지금 뽑았다고 가정했으니까 S에서 AI만큼 뺀 그 값이 합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결과가 with에 여기 리턴 되겠죠. true 아니면 false가 리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얘를 아예 AI 값을 S에 그러니까 뽑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AI는 이제 고려해서 제외된 거고 합은 그대로 S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값이 W out에 오는 거고 이렇게 리턴된 with와 with out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그런 합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재기적으로 호출하잖아요. 재기적으로 호출해요. 그러면 첫 번째 재기 호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I 값이 하나 줄고 S의 값도 AI만큼 빠지니까 S의 값도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도 감소, 얘도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without에서의 이 재기 호출에서는 S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인덱스 I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인덱스 I가 계속 최소한 두 재기 호출에서는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합은 최소한 어느 한 곳에서는 감소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S가 계속 줄어들어서 0에 가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다 뽑아서 합이 S를 만드는 그런 선택이 있었다는 거니까 답을 찾았다는 거고 만약에 S가 계속 줄어들어서 줄어들기도 하고 줄어들지도 않기도 하지만 계속 이제 S가 점점 줄어들어서 0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S를 만들 만한 게 없다는 거죠. 합이 S가 되는 게 없다는 거고 또는 I가 계속 하나씩 줄어서 I가 0을 지나서 I가 마이너스 1까지 간다는 거는 더 이상 고려할 셋에 있는 값이 없다는 거니까 이거는 합을 S로 만드는 게 없다는 거니까 false 리턴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이거는 AI를 선택했을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의 1이죠. 1. 이건 AI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선택 안 했을 때. 이건 0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AI를 선택할지 말지를 모든 경우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2의 n승가지의 이제 경우를 다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가장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뭔가 제대로 빠르게 돌아가진 않죠. 값을 해가 있으면 찾긴 찾지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도 빨리 잘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걸 가만 보면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뭔가 서브셋 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A에 I에 S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서브셋 썸에 AI를 뽑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O와 안 뽑은 경우는 S가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뭔가 어떤 AIS로 표현되는 어떤 문제가 AI-1, SA-1로 표현되는 어떤 더 작은 문제와 AI-S로 표현되는 더 작은 문제에 뭔가 OR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점화식이잖아요. 그쵸? 서브셋 썸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DP 점화식이죠. 그쵸? DP 점화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DPIS라는 DP 테이블로 뭔가 정의할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A0부터 AI의 원소를 가지고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뭔가 합이 S가 되는 그러한 부분집합이 있는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잖아요. 그럼 얘를 똑같이 여기다 얘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dp i-1에 합이 어떻게 되냐면 s의 a-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dp i-1의 합은 그냥 s죠. 이 둘 중에 하나니까 5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dp 테이블의 값이 true와 아니면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이 5와를 여기다 붙이면 그대로 되는 거고, 결국 모든 2차원 dp 테이블의 원소 is에 대해서 더 작은 문제, 즉 이 값은 어디 들어있겠어요? 지금 이 테이블의 이 값을 계산하기 전에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계산을 먼저 했다고 하면 갖다가 그냥 5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용 시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DP 테이블을 채우면 수행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DP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마련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은 몇 개냐면 n개죠. 왜냐하면 a0부터 an-1까지 우리가 고려할 숫자들의 개수가 n개니까 이게 DP 테이블의 사이즈는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죠. DP 테이블의 원소의 개수는 n개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열은 뭐겠어요? 열은 S 값이잖아요. 어떤 합. 앞에서 예제에 있었던 대로 생각해보면 S는 15니까 15죠. 15라는 거는 뭐겠어요? 0부터 1, 2, 3, 4 해가지고 14, 15까지. 즉 S 플러스 한 개의 값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대충 이거는 NS죠. NS. 그러면 NS계에 여기 있는 이 칸들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 있는 값이죠. 이게 뭐예요? dp n-1에 s에 해당되는 거죠. 전체 모든 원소를 가지고 적당히 잘 뽑아서 s를 만들 수 있는지 true와 false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값들을 차례대로 계산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5와 하나만 계산하기 때문에 각 칸을 계산할 때는 상수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하여튼 전체 칸의 개수인 비고 ns가 걸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s예요, s. n은 입력의 크기니까 상관없어.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이 수행 시간에. 근데 s는 뭐예요? s는 입력이긴 하지만 s 자체는 그냥 입력 하나잖아요. 하나만 카운트 돼야 되는데 그 값인 s만큼 카운트 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입력으로 주어진 숫자 A가, 집합 A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몇 개냐면 총 10개의 값이 들어와 있다고 쳐요. 근데 S는 이 합은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A에 들어오는 값이 뭐예요? 여기가 뭐 1억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억도 있고 5억도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큰 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작은 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값은 10개죠. 여기 들어있는 값은. 그럼 N은 뭐예요? 10이죠. 그러면 10개의 값에 뭔가 비례한 시간이 걸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S는 뭐예요? S는 그냥 입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수행 시간의 S는 뭐죠? 이게 10억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시간에 S라는 입력이 1의 가중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S의 실제 값인 1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위에서 해보면 10억 곱하기 n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S는 분명히 입력의 개수로 따지면 단지 하나일 뿐인데 그 값이 수행 시간에 포함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S의 실제 값이 굉장히 크면 이게 무지막지하게 수행 시간이 커지는 거죠. 즉 S는 입력으로 하나의 크기만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값만큼 뭔가 수행 시간에 반영이 돼서
수행 시간을 왜곡시켜요. 그쵸? 음? S가 작으면 상관없지만 S 값이 S가 커지면 이 수행 시간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DP 테이블의 사이즈가 이만큼 커지는 거고 15 곱하기 N 정도의 칸을 갖고 있는 2차원 리스트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력의 크기가 아닌 어떤 파라메타가 수행 시간에 나타나는 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슈도 폴리노미얼이라고 그럽니다. 슈도 폴리노미얼. 폴리노미얼이긴 폴리노미얼인데 폴리노미얼. n에 관한 다항식이 아니고 입력의 값이 뭔가 수행 시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다항식이다. 이런 거죠. 가짜 다항식아.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DP로 뭔가 풀 수는 있긴 하지만 슈도 폴리노미알이 되기 때문에 이 S의 실제 값이 이렇게 10억처럼 매우 커지는 값을 갖지 않는다고 확신이 되면 S가 별로 안 크다 그러면 이 DP 알고리즘은 빠르게 동작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입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메모리를 차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서브셋 썸 문제를 이제 백트래킹 문제 우리 엔퀸즈 문제를 풀었을 때처럼 그런 스타일로 다시 한번 슈도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이제는 앞에 엔퀸즈 문제의 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x라는 어떤 해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하나 마련해서 이 x에 저장했어요. 우리 예에서는 a가 8, 6, 7, 5, 3, 19로 7개의 숫자가 있고 합을 15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8은 뽑으면 1, 안 뽑으면 0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6은 안 뽑고 7은 뽑고 5, 3, 19 모두 안 뽑고 그럼 이게 해 중에 하나잖아요. 또 해가 뭐 있죠? x는 앞에 있는 3개 안 뽑고 5는 뽑고 10은 뽑고 9는 안 뽑고 이게 두 번째 해죠. 사실 해가 4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총 몇 개겠어요? 얘는 첫 번째 x0는 1 아니면 0이죠. 두 번째 x1도 1 아니면 0이죠. 결국 얘들은 총 몇 개냐면 2의 n승, 즉 2의 7승계가 있어요. 7승계. 이 중에서 해가 4개인 거죠. 해 다 찾을 수도 있고 해 중에 하나만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엔킨즈 문제처럼 x0부터 결정하는 거죠. 1인 경우와 0인 경우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즉 지금까지 뽑은 것들이 S를 넘지 않으면 아직 S가 안 채워졌으면 그 다음 걸 다시 1 또는 0을 다 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다 0과 1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걸 수도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우선 A와 S는 입력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도 마련되어 있다고 봐요. 이건 전부 다 전역 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서브셋 sum 함수에는 k만 와요. 이 k는 뭐냐면 지금 현재 xk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할 건 뭐냐면 current sum을 계산해요. current sum은 뭐냐면 현재까지 선택된 a의 값의 합. 지금 xk번, 즉 k번째 값을 선택할지 말지를 계산한다는 것은 0부터 k-1번째 값들은 선택할지 말지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선택된 a의 값들의 합을 for loop을 돌려서 구해서 current sum에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if문을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k가 length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x0부터 다다다 xn-1까지 모두 결정을 했다는 거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체크해 볼 게 뭐겠어요? 다 결정을 했으니까 이 current sum이 S와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애는 그래서 1이고 어떤 애는 안 뽑고 그래서 0이고 그래가지고 n개를 모두 1 또는 0을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current sum을 S랑 비교했더니 같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뽑고 안 뽑고 했던 그 결과가 X에 들어있는 결과가 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뭔가 print X를 합니다. 즉 해를 출력해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XK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XK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요.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XK 1일 때 해보는 거죠. 뽑았다는 거죠. 뽑고 어떻게 해요? 서브셋 sum 해서 다음 k 플러스 3번째 x의 k 플러스 3번째 1일지 0일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제기적으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제기적으로 호출된 다음에 리턴 되어 오면 이제 k번째 값을 안 뽑는 경우로 xk를 0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엄청 간단한 것 같지만 코드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동작한다는 게 약간 신기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논리를 따라가면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너무 무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 여기서 이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A에 들어있는 값을 정렬하는 거예요. 오름차순 정렬. 그러니까 입력으로 막 뒤죽박죽 숫자들이 들어오면 그걸 먼저 정렬 알고리즘 이용해 정렬합니다. 그러면 위에 예제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3, 5, 6, 7, 8, 9, 10 이렇게 정렬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를 뽑고 뭐 얘를 뽑고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았다. 얘는 안 뽑고 얘는 안 뽑고 그럼 얘를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뽑은 애들은 3하고 6인데 9 뽑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AK라고 치면 근데 이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럼 9하고 8 더하면 17이잖아요. 그럼 S보다 크잖아요. 15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9하고 10, 아직 결정을 안 한 9하고 10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더 큰 값이 있잖아요. 현재 값을 더해서 S를 넘었는데 그 현재 값 다음에 오는 값들은 현재 값보다 큰데 그 값들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S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름차수로 정렬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S를 넘어버리면 아직 안 본 애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오름차순으로 정렬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if 지금 current sum 지금까지 선택된 거에다가 지금 AK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값이 현재의 current sum에다가 AK를 더한 값이 아직 S를 넘지 않으면 AK를 뽑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XK를 뽑고 이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subset sum K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경우에만 즉 현재까지 뽑은 거랑 현재 내가 고려하고 있는 AK를 더해서 아직 S를 넘지 않으면 걔를 뽑고 그 다음 걸 뽑으려고 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오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K번째 걸 안 뽑는다고 가정하고 또 제기적으로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S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S보다 커버리면 K 플러스 1에 대해서 서비스 썸을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절약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절약이 됩니다, 이게. 오케이. 그래서 서브셋 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